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여러분은 혼다 자동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예전에 비해 브랜드 개성이 많이 약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오늘은 과거 찬란했던 혼다가 어떻게 해서 어려움에 빠졌는지, 미래차 경쟁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원인 시절만 해도 혼다는 대단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만들었던 혼다는 63년 승용차 사업에 진출하고 그 다음 해에 F1에 참가했었습니다. 72년 CVCC 엔진을 탑재한 시빅으로 미국 시장에서 대성공한 후에는 일본 업체 중 가장 먼저 82년에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89년에 VTEC 엔진을 개발하였고 F1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다 보니 기술의 혼다, 엔진의 혼다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86년 항공기 사업에 진출하였고 2000년에는 아시모라는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혼다는 그 당시 저에게는 많이 배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혼다를 혼다답게 했던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혼다 기술연구소와 와이가야라는 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다 기술연구소는 혼다 쇼이지르가 1960년에 혼다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연구소의 엔지니어의 업무를 제조, 판매, 재경 부분이 간섭해서 독립시켜 예산이 제약이나 생산과 판매로부터 여러 가지 요청 사항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발상으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연구 개발에 전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했던 미국의 머스키법 규제를 대응할 수 있었던 세계 최초의 CVCC 엔진을 비롯하여 경차 최초의 3단 오토 트랜스미션, 세계 최초의 사륜 조환 시스템, VTEC 엔진 등은 이런 시스템에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가야라는 것은 혼다에서 예전부터 행해지던 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토의를 통하여 사물의 본질을 깊게 파헤치는 어프로치로 높은 가치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혁신적인 신기술뿐만 아니라 시빅과 어코드, 오디세이, 엔박스 등과 같은 혼다의 개성을 충분히 담은 차들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던 혼다는 90년 말 1차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벤츠가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400만 대 클럽이 되지 못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혼다는 독자 노선, 자주 노선을 견제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혼다는 기술 주도의 회사였고 F1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미국 시장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혼다는 리먼 쇼크 이토 사장이라는 사람이 취임하면서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혼다의 업적은 리먼 쇼크 중소형 승용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던 현대차 그룹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닛산을 재건시켰던 카를로스 곤 전임 회장은 닛산 파워 88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마켓쉐어 8%의 확대 노선을 발표하게 됩니다. 혼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의존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의 아큐라 브랜드의 판매 부진과 신흥 시장에서의 낮은 마켓쉐어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토 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2012년 9월 4년 후인 2016년에 글로벌 판매 600만 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11년도 실적의 2배가 되는 아주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300만 대, 중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 3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내건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세계 6극 체제였습니다. 세계 시장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과 생산, 구매를 각각이 6극이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현대나 기아에서의 신차 개발은 국내에서 먼저 개발한 후에 해외에 있는 공장에 시간차를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관례였고 혼다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혼다는 한꺼번에 6개의 시장에서 동시에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개발 리소스가 부족해졌고 연구소의 능력도 피폐해져 버립니다. 이 결과 효율화도 부품 공용화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지역마다 차량의 발생 모델 수만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일체감이 없는 미니 혼다가 6개 생겨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6국의 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자를 전부 영업 출신자로 바꾸다 보니 연구소와의 내부 알력도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확장 노선 팽창 성장을 추구했던 자동차 업체들이 결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세계 1위를 꿈꿨던 GM, 폭스바겐, 토요타는 각각 도산과 디젤 게이트 대형 리콜을 맞았습니다. 8%의 글로벌 마켓쉐어를 추구했던 닛산은 카를로스 고니 몰락과 닛산의 구조조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현대속도를 자랑하며 급팽창 전략을 추진했던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판매 능력보다 훨씬 많은 개발과 생산 확대는 여지없이 리콜 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다카나 에버역 리콜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차로 개발되었던 피트 차량에는 13년 9월 양산 후 1년간 5번의 중대한 리콜이 발생했고 SUV 베젤에는 3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년간 신차 한 대도 런칭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확대했지만 판매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과잉 설비의 문제는 혼다의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다의 사륜차 영업이익률은 16년 들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토 사장은 600만 대 계획을 포기하고 사장직도 후계자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2015년 2월 새로운 사장은 불문율을 깨고 처음으로 연구소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확대 노선의 수정과 후처리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과잉 설비의 해소책으로 2018년 이후 일본의 사이마 공장, 영국, 터키 공장을 폐쇄하면서 559만 대의 생산 능력을 514만 대로 축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재참가하여 연간 수천억의 개발비가 들어갔던 F1도 21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인 혼다 쇼이치 시대로부터 성역화되어 왔던 혼다 기술연구소의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혼다의 독창성을 중시하여 혼다와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혼다 기술연구소를 혼다 본체와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파생 차종 수를 25년까지 3분의 1 이하로 축소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혼다는 2,000명에 달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2,5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영 실패가 기술자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들의 사기 저하는 혼다의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노력에도 혼다 매출액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겨우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혼다는 지금 오토바이의 수익력으로 지탱되고 있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년 이후 투입되는 차는 혼다 아키텍처라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코스트 다운 설계 개발이 효율을 도모하고 있지만 당장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력 개선은 25년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혼다는 향후 미래차 경쟁에서 살아남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혼다는 30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 투입하여 연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전략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30년 전체 생산 규모를 500만 대로 하여 그중 40%를 전기차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에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혼다가 택한 전략은 미국의 GM, 일본의 소니, 중국의 CATL과 제휴입니다. 혼다와 GM의 제휴는 99년에 가솔린 엔진 부분에서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 혼다는 18년 GM이 자회사 크루즈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운전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20년 9월에는 GM에게 가솔린 엔진과 플랫폼 공용화를 제공하고 전기차는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본 제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다에게 있어 중요한 북미 시장에는 GM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대형 전기차를
24년에 두 차종 투입합니다. 혼다 브랜드로 신형 SUV인 프롤로그와 아큐라 브랜드로 SU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혼다 독자의 중국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27년까지 10개의 전기차를 투입합니다. 혼다를 포함한 일본 업체들은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기와 내연기관과 재료비가 같아지는 시점을 27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계산에는 전기차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전략적 분석 미스로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 전기차 개발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경쟁사보다 6, 7년 늦은 시점인 26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아키텍처를 적용한 차량을 투입합니다. GM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7년에 북미에 런칭하는 계획입니다. 공동개발 전기차는 혼다와 GM의 쌍방위 설비를 활용하여 투자 효율과 생산 코스트 삭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GM의 입장에서도 스케일 메리트를 추구할 수 있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연산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려면 혼다는 160GWh의 전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GM으로부터 얼티엄 배터리를 조달하고 배터리 생산을 할 합병 회사를 GM 배터리 업체와 설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CATL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에서는 중국계 ASC 그룹으로부터 조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기차에서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의 승부수는 전고체 전지로 보입니다. 닛산처럼 혼다도 20년대 후반 이후 탑재를 목표로 차세대 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재화 목표로 430억엔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시작 라인을 일본 내에 건설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율운전 레벨 3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코스트 문제로 대량 생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GM이 크루즈에 투자는 했지만 혼다의 자율운전차 개발은 경쟁사 대비 뒤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율운전은 어떻게 적기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승부가 될 것입니다. 소니와의 제휴는 시간을 사기 위한 혼다의 전략이라고 분석됩니다. 소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어 음악, 게임 등 폭넓은 기술과 경험을 혼다 독자의 차량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GM과 소니와의 제휴는 그 주체가 혼다보다는 GM과 소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게 보입니다. 혼다는 과연 이 제휴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